그 광경을 본 내 심정은 어떻겠어? 그때가 내가 11살. 11살 어린 그 맘에 아버지가 싸늘하게 시신으로 누워 계시니 그 슬픔을 어디다 말할 수 없었어.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지난번에는 내가 6.25를 만나서 피난길, 고향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했었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밤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내 고향 한평군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내 고향 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느닷없이 그냥 호루라기 소리가 확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 공산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에게 검문을 받았죠. 검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어머니에게만 꼬치꼬치 이제 공산군들이 물어요. 어디를 가느냐. 뭐 총도 들었고 그러니까 무서웠지. 심지어 어머니가 이고 오던 뭐 옷가지라든지 또 이제 쌀 같은 거 조금 남은 거 그런 거 보따리도 다 검사를 하는데 빨갱이들이 의심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보내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저기서 참 낮에는 또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총소리는 들리지. 아버지는 항상 이제 같이 있다가 아버지 참 만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다시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고 사는데 이제 엉뚱한 세상에 되어놓으니까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돼. 공산주의 체제하에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어린 마음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온갖 모든 것이 공포야, 공포. 그냥 울신하면 동네 사람 다 불러내가지고 동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해요, 인민재판. 울신하면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불러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경찰 가족이었었지만은 동네에서 이인심을 안 잃고 동네 사람들과 잘 지냈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주면서 6.25 공산 치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인민재판에서 그러면 죽은 사람도 보셨나요? 그렇지. 그 인민재판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공산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반환한 그런 사람을 찾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불러내요, 동네 사람들 모아놓은 앞으로 불러내요. 불러내서 인민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죄인, 이제 그들이 보는 죄인을 하나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이 사람은 반동이 분명하죠? 물어.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반동은 처형을 해야 되죠? 해가지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 박수를 받아내게 돼. 그것이 인민재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을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이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은 동네 공회당 앞에서 이 사람은 반동분자죠? 물으면은 이해 안 한 사람은 반동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돼. 그렇게 해서 처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죽이나요? 공개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끌고 가면은 영원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후에 우리가 좀 장성해서 마을에서 떨어진 곳을 가봤더니 계곡에다가 수없이 죽여서 유골만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봤어. 계곡에 다 시체. 산 계곡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죽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세월이 지나니까 유골만 남아있어. 그런 것을 무수히 봤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군경이 다시 그 이듬해,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났는데 그 이듬해 이제 51년도 초에 우리 사는 한평군의 군인과 경찰들이 공산군을 몰아내고 점령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최초로 우리 고향에 군인과 경찰이 공산군을 무찌르면서 점령하는데 선발대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과 재회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저녁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내게로 이제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 저녁에,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2월 초닷새 5일 날, 음력으로 2월 5일 날이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그 제삿날 밤에 극적으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건 이제 군경이 전라남도 지대는 이제 완전히 수복을 했죠. 수복을 했는데 또 아버지는 바로 곡성경찰서 석곡지서라고 하는데, 혹시 이 석곡, 곡성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친은 곡성경찰서 석곡지서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 이제 그때 또 어머니와 같이 따라서 아버지 임지로 가게 되지. 그때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낮에는 우리 군경이, 그때는 군인과 경찰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군경이 낮에는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거기는 지리산하고 가까운 곳이 되어서 지리산의 산속에 숨어있던 공비들이 밤에는 습격을 와요. 습격을 와서 마구잡이로 동네에 들어와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약탈을 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군경이 막아야 된다고. 막아야 되는데, 우리 선친의 그 지혜로 그 부근에 있는 대나무를 쪼개요. 대나무를 쪼개면 한쪽은 하얗게 대나무 속안은 그 대나무를 엮어요. 쫙 엮어서 면 소재지를 삥 둘러서 대나무로 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보성강이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보성강. 그 보성강의 물레방앗간에다가 발전기를 구입해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에 대나무로 연 소재지를 둘러친 데를 비추게 되지. 그러면은 밤에 빨갱이들이 오게 되면은 하얀 대나무 속으로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전기불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다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공산군들이 그 면 소재지를 쳐들어오는 것을 막은 그런 기억에 생생하고, 또 그 습격 나온 공산군들을 사살해가지고 시체를 늘여놓은 것,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보면서 참 공포심이 많게 자랐지. 그러나 나는 그 아버지의 그런 투철한 대민봉사로 동네에서 귀염을 받고 한동안 잘 지냈었죠. 그건 이제 곡성경찰서 석곡지서에 근무하시다가 지리산에 빨갱이들이 지리산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출현을 하니까 군경이 합동작전으로 지리산에 공비토벌 작전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나의 아버지는 군경 합동작전의 중대장으로 그 작전에 참여하시게 되죠. 그때 마침 이제 나의 조부님이 와서 같이 계셨는데, 항상 이제 나는 어렸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그 어른들에서는 이상한 그 예감 같은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왜 총소리가 저렇게 힘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그날 밤에 비보가 들어오게 돼요. 그날이 1951년 9월 21일 날, 1951년 9월 21일 날 우리 아버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보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실신한 상태가 돼서 그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가게 돼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 전남경찰국,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전남경찰청인데 경찰국으로 이제 경찰들이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들까지 나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한 5, 6분이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때가 내가 11살. 11살 어린 그 맘에 아버지가 싸늘하게 시신으로 누워 계시니 그 슬픔을 어디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험난한 세상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한때 그런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역경을 지내면서도 그래도 꿋이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이별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작년은 그때 당시에 경찰국장으로 이제 치렀죠.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서 거기에서부터 아버지 시신을 고향으로 경찰청에 이제 그 차로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죠. 이 슬픈 기억이 오늘날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더군다나 내가 이 6.25 전쟁에 대한 얘기는 이 방송 이제 마무리 될 때,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내의 심정을 얘기해 드리고, 지금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이 슬픈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내가 이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 주겠어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